대전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자취를 한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아, 2년? 네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니TV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지방 특집, 지방 특집입니다. 지방에서도 나오고 싶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셔갖고 지방에서 대표로 대전에 홀로 자취하는 초미녀 저희가 얼굴 보고 뽑았습니다. 아유, 이런 거 안 됩니까? 아무튼 윤쌤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 자취로입니다. 예, 대전 자취로라고 앞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원래 수도권에서 쭉 살다가 이제 일 때문에 대전에 내려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친구들은 뭐 청약도 많이 넣고 실제로 당첨이 된 친구들도 있고. 근데 이제 저는 대전에 이제 낯선 동네라 사실 뭐 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지금까지 흥청망청도 쓰기만 했었는데 그래서 뭔가 이제 앞으로 좀 정신 차리고 나도 불인이가 되어서 좀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잘 몰라가지고 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계속 쭉 있다가 네, 맞아요. 그럼 대전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자취를 한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2년 조금 넘었습니다. 2년? 네네. 그럼 슬슬 이제 탈출하려고? 그쵸. 아무래도. 네네. 이직각을 지금 재고 있네. 네, 그럼요. 원래 근데 이제 거주지가 대전이었으면 굳이 막 그쵸. 이사를 안 가는데 이제 원래 수도권에서 쭉 자랐으니까 그치. 네, 약간 친구들도 다 여기 있고 네. 부모님도 여기 있고 이러다 보면 사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반드시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대전에서는 어떻게 뭐 성심당에서 부킹하나요? 사실 저는 대전에서는 집 회사만 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네. 그 제가 사람이. 유일하게 네 군데 다니거든요. 대전에서는 집, 회사, 백화점, 필라테스 스튜디오 이렇게 네 군데밖에 안 다녀가지고. 거의 그러면 자가격리녀라고 봐도 그쵸. 필라테스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자기 개발도 하시는데 이제는 좀 수도권을 가고 싶다. 다시. 그쵸. 주말마다 KTX비만 제가 맞네. 한 달에 거의 30만 원 쓰거든요. 30만 원. 주말마다 오세요? 네. 오. 쉬는 주말마다 와요. 그러니까 뭐 주말에 출근하게 되면 못 오지만 쉬는 주말엔 무조건 올라오기 때문에 왔다 갔다 왕복 KTX비에 택시비까지 하면은 거의 2년에 800만 원 정도. 그쵸. 거의 막 30만 원 정도 한 달에 쓰니까 30은 쓰니까 사실 전 연봉을 살짝 깎더라도 네, 수도권으로 오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연봉을 깎더라도. 네. 뭐 많이는 안 되지만. 맞아. 그러면 네. 수도권에 만약에 가면은 또 자취를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은 집이 원래 어디세요, 그러면? 집은 원래 광명이어가지고 사실 뭐 지하철로 웬만한 곳은 다 다닐 수가 있어서 뭐 부모님 집에서 다니는 것도 가능하고, 사실은 이제 자취를 시작을 해봤기 때문에 자취의 단맛을 알아버렸어요. 그치. 그래서 사실은 수도권에 오더라도 자취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지만 뭐 투자가 가능하다면 부모님 집에서 살 생각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그러면 생각이네. 네. 네. 바로 본론으로. 자,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방에 살다 보니까 뭐 수도권 청약 조건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럼 지방러들은 수도권에 투자를 하거나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지 뭔가 방법이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뭐 지방에 계신 분들이 투자하는 방식은 실거주 투자는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갭 투자, 그러니까 전세 끼고 물건을 사던가, 아니면 뭐 경매 같은 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경매로 이제 수도권 지방에 있는 물건들을 사서 그거를 이제 임대를 놓는 거죠. 그런 투자 방식은 있고, 사실 청약 지방 사는데 수도권 청약 어렵죠, 그거는. 그래서 아마 부동산 이제 막 시작하고 청약을 당첨하고 싶다면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아까 말한 것처럼 기존 구축을 매입하거나 해야 되는데, 거의 수도권 지방은 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실거주를 안 하게 되면 또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투자 수익이 나더라도 양도세를 낼 생각으로 투자를 해야 되죠. 그래서 뭐 여기 실거주 투자보다는 확실히 불리한 조건이죠. 청약은 특히 그렇고요. 네. 그러면 청약을 대전에 만약에 계속 뭐 있는다고 치면은 대전에 있는 거를 청약할 생각은 안 보셨어요? 근데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직을 생각 중이시고 수도권 궁극적으로 대전에 계속 거주하실 생각은 없는 거잖아요. 대전은 근데 엄청 만약에 싫어하시는구나. 이번에 만약에 청약을 예를 들어 대전에 해서 됐어요. 그러면 이게 지어지는 데까지 또 한 2년 넘게 걸리잖아요. 그다음에 또 실거주 2년을 해야 되잖아요. 실거주. 그렇게 되면
향후 한 5년간은 수도권을 못 오는데 그럴 생각이 없다면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이런데 이제 대전에 혼자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대전에 좋은 남자 없나요? 아니 남자친구가 지금 서울에 있어가지고. 남친은 서울. 네네. 어쩔 수 없죠. 네네. 헤어지든. 그리고 안산에 네네. 후암동이. 안산? 네네. 아니 오늘 엄마 아빠 거기 보러 갔거든요. 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지인 중에서 거기가 빌라 1억 2천이면 산다고. 빌라. 네, 근데 거기 지금 신도시 이렇게 돼가지고 뭐가 들어온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엄마 아빠 이제 마실 나갈 겸 오늘 구경 갔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수도권에 약간 지금 좀 이렇게 완전 메인 지역 말고 좀 이렇게 외곽 지역으로 해가지고 약간 빌라 같은 걸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번 편에 나왔던 그 분이 빌라를 생각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열심히 봤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빌라 웨이브를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사실 기존에 있는 뭐 청약이나 아파트 투자보다는 빌라 투자가 훨씬 어렵고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걸 매입하는 순간 청약은 버리는 거잖아요. 네. 왜냐면 주택을 갖게 되니까 무주택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런 리스크 대비해서 오히려 어떻게 청약적으로 살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 사실 그거는 좀 투자를 했을 때 뭐 아파트 투자를 초보자가 했을 때 성공 확률이 뭐 50%라면 그런 투자는 성공 확률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는 게 맞겠네요. 그러니까 초보자가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좀 리스크가 크니까 초보자는 좀 더 내공을 쌓아보라는 거죠. 당장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하기 제가 지금 대전에서 서구에 살고 있는데 대전 서구가 이제 뭐 둔산동 이쪽이잖아요. 네. 둔산동 되게 요즘 핫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전에 오래 살 생각은 없지만 뭐 사는 동안에 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 그냥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이직을 하더라도 뭐 제가 뭐 전세를 주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대전. 일단 대전에 소액 투자를 한다면 사실 대전은 최근 2년 동안 거의 뭐 전국에서 되게 가장 핫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미 얼마나 오른 거야 그러면? 되게 많이 올랐죠. 진짜로 뭐 거의 진짜 대전이 규제 지역에 안 들어간 게 신기할 정도로 많이 올랐죠. 수도권보다 더 상승률로만 보면 더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래서 그 대전에 하게 되면 실거주 투자가 가장 나은데 그 지금 이미 많이 오른 상태니까. 근데 차라리 대전에 실거주할 생각이 없다고 하시면 수도권에 좀 더 저평가된 지역을 찾아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 대전이 아직 안 오른 상태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상태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투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단순히 이제 거기서 거주 안 하면서 투자만 하기에는 그럴 거면 거주할 수 있는 수도권으로 투자하는 게 더 낫겠죠. 아니면은 이제 저희 팀에도 세종시에서 이제 출퇴근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세종은 워낙 아파트도 지금 많이 지어지고 있고 또 이제 계속 제반 시설들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세종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세종은 또 청약할 때 그 지역 필요가 없더라고요. 세종이요? 네. 세종은 세종에 거주하지 않아도 넣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넣을 수는 있죠. 네, 근데 그래가지고. 당첨 확률이 없겠죠. 세종이 투기과열 지역이에요. 투기과열 지역이 아니라 투기 지역이에요. 투기 지역.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투기 지역 서울하고 세종밖에 없어요. 서울에서도 모든 구가 투기 지역은 아닌데, 그러니까 가장 센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당첨이 돼도 그 중도금대출이나 뭐 집단담보대출 LTV라고 하는데 그 주택담보대출 그게 4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60%의 자금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실거주 2년을 채워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5억짜리 세종에 당첨됐다 그러면 실거주 2년에서 비과세까지 가겠다 하면 실제로 3억이 있어야 되겠네. 그쵸. 3억이 현금으로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규제가 아주 세기 때문에 사실 대전이 오른 이유도 세종이 먼저 뛰었기 때문에 세종이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대전은 상대적으로 너무 저평가된 거 아니야? 하면서 거기 옆에서 대전이 이제 오른 거죠. 왜냐면 세종은 규제 지역인데 대전은 규제를 안 받고 세종보다 훨씬 싸니까 올라서 이제 키 맞추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지금 이제 관심 가진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세종과 대전이 전 국민의 관심을 받은 지는 꽤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이제 막 시작하는데 세종하고 대전은 수도권보다 낫겠지라는 상황이면 그거는 약간의 대전을 무시하지 마라. 네, 판단 미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 네, 근데 뭐 내가 어차피 세종에서 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전에서 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저는 뭐 괜찮은 입지에 있는 거라면 뭐 투자 겸 실거주로는 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단순 투자잖아요. 수도권이 비쌀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꽝 대신 닭으로 대전, 세종을 하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웬만한 수도권보다는 닭 대신 꽝을 선택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대전하고 세종은 상대적으로 실거주 투자 안 하고 그냥 개인 투자로 하기에는 되게 좀 규모도 크고 이미 좀 많이 오른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